자, 엔캠부터 교육 들어가는데, 엔캠 1월 10일부터 우리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1월 15일 뭐 엔캠 수익 났습니다. 뭐 16일 케빈 선생님 엔캠, 뭐 한미 사이언스, 또 17일도 케빈 선생님 대한해운부터, 또 다 케빈 선생님이시네. 요즘에 뭐 시장이 이러니까 뭐 별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없고,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나 수익 났어요 또 혹은 저희 쪽에 법인폰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수익 났어요 라고. 그리고 이런 계좌들처럼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유 케빈 선생님이네 계속. 케빈 선생님 방어 좀 사달라니까 방어 맛있게 먹게. 어유 지금 접속이 갑자기 또 많아지셨네요.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씩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보내드립니다. 하이닉스도 보내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수익이 이 장에 무방 때부터 보고 매수했습니다. 수익 중입니다. KBS 머니올라에서 10월 말에 그 2차 전지 추종자들한테 그 쌍욕을 먹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볼까요? 이거 나중에 꼭 보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여기 사이트 유튜브 치고 들어오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KBS 머니올라가 있어요. 요거 이게 10월 말이에요. 하이닉스 11만원대 삼성전자 6만원대 악을 쓰고 KBS 머니올라에서 걔네들을 사야지 2차 전지 다 끝난 걸 왜 하냐. 우린 7월 말에 싹 팔았다. 3년 동안 매매한 거 싹 팔았다 하면서 역사적인 내용을 싹 다 알려드렸어. 근데 욕이 90%일 줄 알았는데 절반만 욕이야. 설명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저기서부터 우리 자산을 다 지킨 거예요. 저 꼭 보세요. 들어가셔서 그 2시간 1시간 반짜리니까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아까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2차 전지 말고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또 미국 장에 대해서 그때부터 벌써 MS 알파벳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10월 말이면 그때 딱 실적 나오고 알파벳이 9% 폭락했을 텐데. 지금 시장 어때? 엔비디아 또 돌려. 엔비디아 올해만 지금 25% 올랐다니까요. 엔비디아 지금 또 돌려요. 테슬라 1% 가격 반발력이지 뭐 걔는. 엔캠의 그 흐름에 진입가가 86,300원이에요. 그리고 윤정두가 1월 10일 날 캡처한 게 핸드폰 캡처한 게 91,200원입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박순혁이나 그 빠떼리 아저씨 그 박순혁이나 선대인 씨는 저보다 연세는 그나마 몇 살이라도 많으니까 그냥 선대인 씨라고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창환이 걔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 젊은 친구가 그러고 다니면 안 되지 걔는. 애는 착해. 김지훈 씨도 착하고. 착한 뭐 하냐고.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을 다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지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오늘 엔캠에서 그걸 제대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엔캠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상당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예전과는 달라요. 또 예전에 제가 38년 전에 주식할 때하고 이쪽 멘토링 서비스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활동을 한 게 99년도부터 아마 활동을 했을 거예요. 유료 활동을 한 거는 2000년 넘어서 했어요. 그땐 유료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을 때고. 그 당시 기준에는 이 정보라는 걸 보기가 어려웠어요. 엔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기도 힘들었을 때가 많았고 처음에 HTS 생겼을 때 대구백화점 우선주 같은 종목이 왜 점상으로 5,000원짜리가 70만원까지 왜 날아가는지 아무도 이유를 설명을 못할 때 그런 시절의 흐름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당연히 88년 87년에는 객장에서 모든 종류의 차트를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조금만 설명하면 젊은 친구들은 알아들어.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뭘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그게 진정인 양 그게 진짜인 양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엔캠의 경우는 들여다보는 내용이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예요. 이 기준이
그러면 상승률 상이어서 보느냐? 아니라니까. 아니 막말로 방송국 채널 돌리면 정신 나간 애들 텔레칩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전 몰라요. 텔레필드가 솔직히 얘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시가총액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이런 종목 방송 갖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 우린 이거 매집해서 확 그냥 막 2단 협착으로 그냥 이거 거래대금이 얼마냐고. 70억 80억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70억 80억 어마어마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억 계좌의 기준에 20명만 선착순 받아서 20억 계좌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본다 그랬죠. 이런 종목 들어갈 수 있어요? 리노스 들어갈 수 있나? 어버브 반도체 솔직히 이거 오늘 거래되면 좀 터져서 그렇지 이거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오늘 되나? 아까 보니까 3천억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고. 상승률 상위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송화면에 채널 돌리면 무조건 상승률 상위 나오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만 별도로 안 보여주죠. 윤정두만 유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케빈 선생님? 아까부터 듣고 계셨는데 방어 사달라고 그러니까 못 들은 차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가 엔캠입니다. 오늘 루닛이 종목 검색에 떴어요, 안 떴어요? 떴습니다. 검색계 루닛이 떴어요. HLB 검색계 뜨자마자 폭등 나오고 확 밀렸어. 그럼 검색계 갖고 계신 분만 매매할 수 있어. 나머지 못 쫓아가요.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SFA 반도체 오후장에 막 빠바방 치고 왔어요.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선 수익 종목으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 검색 기반 새로 만든다 그랬죠. 그 종목 검색 기반에서 이건 매매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종목 검색 기반에서 매매를 한다면 HPSP하고 엔캠을 했을 거예요. 오늘 기준에.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그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수반돼서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죠. 그거는 거래대금이 없어도 변동률이 순위에 안 들어와도 개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 다 마이너스죠 지금. 하이닉스 한 종목만 갖고 있어도 계좌가 따블이라고요 지금. 개뿔 뜯어먹는 2차전지가 아니라 우린 2차전지 전량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거래대금입니다. 변동성 매매는 무조건 거래대금입니다. 그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에서도 가급적이면 1조 이상. 우리는 무조건 1조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1조 이상. 1조 이상에서 이렇게 15% 나오잖아요. 어버브 반도체 23% 부럽지 않단 말이야. 왜? 변동률이 순식간에 빵! 한 방향으로 위로 빵! 따라붙었더니 차익 실현 빵! 근데 이 변동률이 너무 크단 말이지. 불편하다는 얘기. 얘도 만만치는 않아요. 얘도. 근데 눈에 보여지는 흐름이 형성돼 있다면 일정 범위는 들어갈 수 있다. 일정 범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HPSP는 얘는 좀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최소 50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100%씩. 다 몰빵. 와, 이 몰빵을 하러 윤정도 나쁜 윤정도네.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계좌 따로 두고 변동성 매매 종목 검색 기반 따로 만들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상황에 따라서는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오버나잇 1도 없다. 무조건 당일 다 정리. 뭐 30% 50% 말씀은 드리는데 당일 무조건 정리.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엔캠이 9위까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엔캠의 컨센서스 보시면 자 여기서 1. 그 선대인이나 선대인 씨나 배터리 그 정신 나간 사람들 그 방송 간혹 제가 들어봤어요. 하도 뭐 배터리 하길래 완전히 쓰레기들이더만. 기본적인 지식 자체도 없는. 근데 본인들이 포장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를 주워 듣고 지가 얘기를 하니까 이 분야의 2차전지 분야의 본인들이 뭐 배터리 걔가 뭐 2차 분야 보험하던 애잖아. 보험하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들어갔다가 8년 있다 나왔잖아요. 창구 직원으로 있었지. 지가 무슨 애널리스트 했다. 잠깐 했지. 펀드 매니저 했다고 또 구라치고. 8년 있다 나와가지고 법인보험 영업하다가 금양에 유강지 회장 소개를 받은 거죠. 지금은 이 새끼가 아주 다니면서 유강지 형님 뭐 이지라라고 앉아있어. 금양 그 700억짜리 회사를 12조로 만든 거예요.
38년 주식하면서 그렇게까지 해먹는 애들은 진짜 못 봤는데 진짜 뭐 성공하는 애들은 잘 안 건들죠. 너무 깊이 얘기하면 또 소송 걸릴 수 있지. 걔네들이 들었다간 또 소송 건다고 사람 귀찮게 한다고. 지네도 시끄러운 건 조용하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2010년도까지 또 2017년도에 와우파에서 1년 또 교육해드린 것처럼 한국경제 TV 나가서 이렇게 세게 얘기했다가는 소송 걸려왔겠지 지금. 예전에 와우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세요.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6배 움직이는 걸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저평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장주고 나발이어도 이게 저평가 아니에요. 장 깨지는 순간 죽는 거고 그리고 장이 오르더라도 2차전지 종목군들 지금 박살 나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PER 74배? 우리나라 평균이 10배에서 12배예요. 근데 맨날 핑계대는 애들은 야 원래 기술주는 원래 미친 정신나 원래 그런 PER이 어딨어. 원래 그런 PBR이 어딨고. 거품이 껴있는 거죠. 이 거품 꺼지기 시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면서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위험고지 안 해드려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 사실은. 다들 또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근데 하도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작년 그 고점에서 2차전지 악을 쓰고 매도하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완전히 개인들 다 죽여놔가지고 뒷부분에 그 해드릴 거라고 그 종목군들을 다 보여드릴 거라고 걔네들이 얼마나 지들이 몰라서 그러면은 무식한 애들이고 선무당이 진짜 사람 잡아버린 거고 지들이 알고 그랬다면 진짜 그 말종인 거죠. 인간 쓰레기인 거지. 자 결론 앵컴은 검증받아야 돼요. 2030년도에 무슨 매출 20조를 내내 전액에 뭐 세계 탑이 올라 그건 풀 뜯어먹는 소리들 귀담지 마시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되면 그때 가서 해. 지금도 점상을 못 가는데 뭐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검증받아야 된다의 기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무려 1시간 교육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 교육 내용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설명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이 한 페이지를 1시간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밤새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드릴 테니까 링크를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말에 편안하실 때 1시간을 들으세요. 원래 유료 교육이에요. 거래대금 교육, 유료 교육. 거래대금 교육, 유료 교육을 1시간을 9시간 교육 중에 1시간을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뭐고 기본적 분석이 뭔지 이 한 페이지 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조금 전에 그 링크를 제가 다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래대금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부분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순간 선대인이나 빠떼리나 뭐 김지훈 씨, 뭐 이창훈 씨, 이창환 씨 그 누가 헛소리를 해도 야 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유치원생들이 알만한 이런 아니 이게 끝난 거를 니들은 왜 여기서 사람 죽이려고 매수를 하라고 하니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니라고 악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지금 링크 지금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카톡방에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방송 때 짧게라도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일목균형이요, 볼린저 밴드요. 그건 보조지표야.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랜덤워크 이론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야.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증권 분석의 방법은 뭐가 있나? 1. 기본적 분석 2. 기술적 분석 3. 랜덤워크 이론 4. 윤정두 분석 내용을 듣자. 그럼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지. 결론은 이게 시험 문제인 건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보는 건데 랜덤워크 이론은 불가하다.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냐. 끝. 그 다음 기본적 분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회사의 가치,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뭐다? 수급을 보는 겁니다. 수급을 보기 위해서 일목균형을 보는 거고 수급을 보기 위해서 볼린저를 보는 거고 그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은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캔들 300년 된 캔들 양봉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누군가 샀구나. 빨간색 양봉이구나. 누군가 샀네. 개파락이 나왔던, 갭상승이 나왔던. 두 번째, 이동평균 음봉이야. 음봉 파란색이야. 그럼 누군가 파는 거 아니야. 그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계속해서 누적되는 부분에 그 추이 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동평균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그럼 우상향이면 누군가 계속 사고 있네.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는 거야. 또 누군가가 위로 방향성을 계속 치고 올려주는 거야. 우하향이면 누군가 방향성을 계속 밑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고 하는 건 뭐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러면 자, 결론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 형이 샀네, 형님들이 샀네, 그거를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볼린저도 보고 일목균형도 보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뭐죠 파동원리도 보고 다 보는 거잖아요. 캔들도 보고 거래량도. 기초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의 수급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은 미국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 1조를 샀다고 해서 어이구 윤정두 형님 애플 주식을 1조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HTS 밑에다가 외국인 뭐 1조 샀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우리나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추정치로 나오는데 어찌됐건 추정치 부분인데 그 수급 메이저 1조 이상 5조 이상 10조 이상 20조 이상 이런 종목은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자격을 득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부분이 우리나라는 노출돼서 보여지는데 대형주는 그 수급이 누적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이닉스 외국 기관 때려 사니까 오르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7%가 넘어요. 그럼 기관 지분 포함하고 그럼 개인 지분 얼마 없어. 개인 지분 개뿔이나 단타 치러 들어가는 개인 지분이 얼마나 돼? 없죠.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하이닉스 순매수 1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작년 1월 2일부터 걔가 4% 이상을 샀어. 유통 물량이 없는 애가 4%. 그러면은 걔네들은 방향성이 당연히 지금 신고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4% 이상, 기관은 0.8%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죠. 이번에 이제 뭐 세금 내려고 지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여간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 다음은 현대차, 기아가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 3, 3위에 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고 신고가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못 간 것 같지?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3배 올랐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기아 뭐 날라갔고 사실은.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더블이잖아. 그러면 하이닉스의 그 4% 5%에 매집하고 엔캠에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도 엔캠 대주주 지분 26%? 개뿔이나? 외국인 지분 8%? 그런 애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6개월 동안에 외국인 사바에 5% 샀어. 근데 무슨 선대인 박순혁 이런 애들 미친 또라이들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놈들이 팔고 있다. 올까? 아이고. 외국인 실체가 어딘지도 지분 신고도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수급만 보고 대처하면 되지 엄청난 매집이 된 것처럼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캔들 빨간색, 기울기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대형주는 그 규모에 맞는 매집.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 별로 없습니다 해도. 근데 지금 11% 이상 매수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2위야. HPSP가. 시가총액이 22위 아니잖아요. 한미반도체 박순영이가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 확 부러뜨려버려야 돼 이놈 새끼. 삼성전자 팔라고 그러고 이놈 새끼가. 한미반도체 팔라고 그러고 2차전지 몰빵을 하라. 2차전지 개박살 났잖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분산해야 됩니다. 미친 또라이. 2차전지 8종목 다 산 게 몰빵인 거지 무슨 분산이야 그게.
결국은 2차 전지 초전박살이고 지금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랠리, 한미반도체 신고가 목전에 있죠. 한미반도체 저평가 아니야. 프리미엄 무지하게 높아. 다만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 프리미엄은 높은데 업황이 개선되고 뭐 다 좋아. 그렇지만 프리미엄은 높아요. 무지 높아요. 저평가 아니에요. 무지 고평가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한미반도체에도 외국 기관이 쌍끌이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16위 정도 매수 금액에 그렇게 해서 10%에 달하는 매집이 됐어요. 걔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대주 지분 자체가 높아. 그러니까 그런 수급 논리를 보는 건데, 자,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거. 금양 같은 종목을 700억짜리를 12조 만들어 놨잖아요.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놓고, 그러면은 금양 같은 종목이 실체가 있냐고.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22년 7월 25일, 26일 상한가 두 방을 만듭니다.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를 공정 공시, 의무 공시를 내야지. 안 내잖아. 자칫 잘못 냈다가는 벌점 맞으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내고 보도자료를 뿌려요, 이놈들이. 그래 놓고, 아니, 원통형 배터리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아니, 그거를 누가 야, 그래, 잘했다 인정을 해주고, 누가 그거를 발주를 해주냐고. 지들이 어디서 수주를 받았냐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개발 단 하나도 없잖아. 그냥 구두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왔고. 그 앞잡이 역할을 박순혁이 한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 주가 조작이지 막말로. 심리라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지금 생산을 못 해놨잖아.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지금 삼성 SDI 거나 LG 에너지 솔루션 거 안 쓰고 걔네들 거 쓰나? 단 한 개도 안 쓰죠. 근데 7월 25일, 26일 그거 발표해놓고 상한가 두 번을 만들었어요. 그 뉴스 가지고, 그 보도자료 가지고 상한가 두 번 나올 수 있나? 기자분들이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취재해서 올려놨나? 쥐들이 뿌린 거 아니야. 뿌려놓고 누군가가 제꼈지.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재료가 아니야. 심리야. 콩고? 몽골? 몽골에 지금 리튬 광산 그 뿌려져 있는 게 조 단위가 넘는데 나쁜 놈 아니야 아주. 담당 직원 2명에 몽골 길도 없는 쪽에 그거 어떻게 도로 지들이 다 닦을 거야?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보도자료. 응? 하다못해 증권사 보고서도 사실은 심리면에 강해요. 왜냐하면 당장의 기업 가치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래 이 부분을 기준을 잡을 때 대략 3, 그리고 수급이 7, 주가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인 부분에. 근데 윤 정도는 그렇게 안 보고 수급이 9입니다. 무조건 수급이 9예요. 그리고 1, 심리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원통형 배터리라는 명분 만들어 놓고 지들이 수급을 쳐 올린 거지. 그러니까 막 따라붙어서 이틀 동안 상한가 가서 7,000원짜리, 시가총액 7,000원이면 그 당시에 3,500억짜리 12조까지 땡겨놨잖아요. 3,500원짜리, 3,000억짜리를 두 번 상한가 만들어서 7월 25, 26일 날 두 번 상한가 만들어서 8월 달에 전환 물량 800만 주를 행사해요. 이런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작년 1, 4분기에 두들겨 팬 내용 중에 있어요. 근데 원체 2차 전지 강하고 우호 세력들이 형성되고 하니까 한겨레도 아유 귀찮다 냅둔 거인지 아니면 얘네가 잘 뿌려댔는지. 왜냐하면 800만 주 중에 콜옵션 행사한 게 유광지 회장 쪽에 240만 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240만 주 지금 10만 원만 따져도 2,400억을 해먹은 거예요. 700억짜리 회사에. 지 돈 주고 샀나? 펀딩 받아서 샀지? 그럼 전환 물량 800만 주 어떤 사람이 전환했는지 지금 까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비이성적인 전환사채 부분 발행에 대한 조건과 개인들을 속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않게끔 시장 정화하겠다.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들으셨고 저는 알아들었는데 과연 저것을 진짜 진행할 수 있을까? 응? 금양 800만 주 한번 까보자니까 누가 넣었는지. 그거 얼마 행사했냐면 5,000원 미만 행사했어요. 5,000원 미만. 그걸 20만 원까지 땡겨놨잖아요 얘네들이.
하여간에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뭐 깊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심리를 바탕으로 수급을 따지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심리,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방금처럼 이상한 애들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나중에 2차 전지는 전부 이상한 애들 거야. 우리는 그걸 알면서 다 수익을 낸 거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분의 심리적인 면 뭐 예를 든다면 이것도 심리예요. 엔비디아가 실질적을 상상을 초월하게 내놓고 시가총액 1000조일 때 지난 23년 5월 25일 날 갭상승 26%, 그 다음에 고점 29%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밀려요. 거기서부터 따블이 났어요. 작년 5월부터 지금 따블이 나 있습니다. 주가가. 시가총액이 1000조에서 지금 2000조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4배, 5배, 하이닉스의 20배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20배 하이닉스에. 그런 애가 상한가 수준에 29% 나온 거야. 미국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들의 강세의 흐름이 오픈 AI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판매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호황에 엔비디아의 폭등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인텔과 AMD가 같이 진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게 그런데 수요가 계속 있을까라는 것이 불거질 즈음에 10월 말에 시가총액 1위 MSA, 시가총 지금 1위죠 이제 MSA, 그 다음에 시가총액 그 당시 3위 알파벳. 그러니까 그 당시 2위, 3위인 MSA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나오는데 클라우드 사업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AI 관련된. 그렇게 되면서 연말 연초까지 계속 난리가 나 있죠 지금. 제2의 AMD라고 하는 AMD 지금 플러스 반전돼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아가고 사상 최대 신고가 나오고. 그 부분이 심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평가의 기준은 아니니까. 저평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관련된. 그러니까 GPU를 만들려면 HBM이라는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응?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가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지. GPU 한 대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지금 한 대를 의뢰하면 1년이 걸린다 해버리니 HBM이 빨리빨리 조달돼야 되는데 아무리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뿜어내도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샘플 만들어서 납품을 해도 또 일본 애들이 지금 지들도 만들겠다고 해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리잖아요.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 제주반도체는 어때요? 걔도 교육 계속 해드렸죠. 이 제주반도체는 한 5배 올려놨어. 응? 5배. 올해 한 1년도 안 돼요. 한 6, 7개월 만인가? 한 5배 올려놨죠. 근데 걔는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라이센스를 득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수한 순매집이라는 건 없어요. 누적적인 순매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급이라는 건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의 기준 매집이 진행된 거.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또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제껴. 그런 흐름의 순매수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도 추세 강화의 범위들이 윗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수급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수급은 매집이 안 돼 있어도 주가가 쭉쭉쭉 가는 애들이 많아요. 뭐 한글과 컴퓨터, 제주반도체 다 그런 기준도 있고 또 2차 전지 신드롬 터져가지고 작년에 아무 이유 없이 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영상들 다 보세요. 2차 전지 윤정도가 설명해 놓은 거. 2000년부터 윤정도는 2차 전지를 다 잡아먹었어. 2000년부터. 그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는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28%의 비중을 개인에게 넘깁니다. 와, 38년 동안 그런 케이스 거의 기억도 안 나. 시가총액 10위 안에 5위 안에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인 그 포스코가 얼마나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으면 28%의 지분을 때려버리냐고. 너무나 가치 대비해서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도 주가는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에 급등이었죠. 결론, 메이저의 매집과 그리고 거래 대금의 기준 두 가지를 봅니다. 수급은. 둘 다 들어오는 거는 금상첨화죠. 누구? HPSP 미친 듯이 싸면서 주가가 바닥 대비 이번에 30% 올라오고 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엔캠이나 제주반도체는 제한적 수급에서 거래대금만 빵 터지면서 거래대금 막 순위 막 들어오면서 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올려드린 1시간짜리 교육 내용 그걸 꼭 보세요. 이 기본적인 이거는 주식을 제대로 제도권에서 제대로 배운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방송국 윤정두처럼 야간 방송 나와서 가입하세요 이 쓰레기들 윤정두 포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료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 애들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거래량이 뭔지도 몰라. 방송 나와서 뭐 줄 쫙쫙 꺼놓고 막 기술적 분석인 거 휘영찬란하게 해놓으면은 순진하신 분들은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다 알고 하는구나. 개뿔 아무것도 몰라. 기본적인 가치도 몰라. 지가 얘기하는 종목의 주식수가 몇 주인지도 몰라. 엔캠 주식수 1650만 주였는데 10만 주 늘어났더만. 1600 지금 60만 주야. 그 주식수를 알아야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12,000주 오늘 매수하면 아 0.1%도 안 샀네 이렇게 기준 잡혀야 돼. 그냥 막 100만 주 사면 와 100만 주나 샀어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400만 주가 아니라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2억 4천만 주 2억 4천. 하루에 420만 주씩 막 사재끼죠. 대주주 물량이 85%인데 하루에 240만 주를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사요. 액티브 쪽이겠지. 다음날 다 팔고 나가. 그게 1.8% 산 거야. 유통 물량 없는 애 1.8%. 근데 엔캠처럼 26% 대주주고 외국인 8%인데 6개월 동안에 5% 산 게 무슨 영향이 있냐고. HLB의 주식수가요. 뭐 1억 몇천만 주 하겠지. 지금 HLB 정확히 몰라요 저도. 매매 안 한 지가 이제 뭐 정리해서 안 한 지가 2,400개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HLB가 지금 대주주 지분이 10% 같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대주주가 팔아먹었냐? 아니야. 그게 그런 게 못된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 조작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전환사채. 처음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주야. 2천만 주 중에서 1,000만 주를 갖고 있어. 지분율 50%였어. 근데 지금 주식수가 1,000만 주 갖고 있어서 50%였는데 지금 전환사채를 너무너무 행사를 많이 해서 돈 빌려다가 이제 시설 확충한다고 돈 빌려다가 시설 확충하는 척하고 연구 개발하는 척하고 지들 인건비부터 다 챙겨 먹고 왜 매출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그 전환 물량 헐값에 전환을 하죠. 그래 주식수가 지금 1억 주가 넘어. 그러니까 1,000만 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10%인 거야. 판 건 없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순수하냐? 아니지. 전환 물량이 뒷구녕으로 들어오는 거죠. 콜옵션 행사해서 팔아먹고. 그때쯤 되면은 뭐 FDA 뭐 승인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방 빡 위로 올리치면 움직이고. 그런 HLB 같은 애들이 대주주 좀 10%고 외국 기관 지분도 거의 없는데 변동성은 무지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본시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불법도 아니고 그거는. 알고 안 당하는 게 상책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방송 갖고 나와서 제가 얘기했죠. HLB 이번에 FDA 뭐 쓰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 하고 있어. 대주주 주인도 없는 회사에. 그걸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그 변동이 나올 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지속성이 있을 때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될 때 고를 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엔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접근이 거래가 수반됐어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검색해 떴습니다. 떴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극대형주 이외에 극대형주 20조 이상짜리 이외에 20조 미만 뭐 10조 미만짜리 종목 그 기준에서는 그럼 뭐 2,400개 종목에서 대략 뭐 10조 이상으로 하는 뭐 한 30종목 빼고 나면 나머지 2,370종목의 기준은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는 거의 90% 이상 다 외국인이에요. 개인은 매매를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인데 기관은 거의 프로그램 안 써요. 극대형주는 해치를 하니까 쓰고. 근데 엔캠이 이날 개장 초에 바바방 치고 들어올리는데 프로그램에서 무려 20만 주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까 몇 주라 그랬어요? 1,650만 주라 그랬죠. 1.3%가 들어와요. 쭉쭉쭉. 야 대박이다. 12%까지 막 올라가. 매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에서부터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은 아니에요. 누군가 때려. 그러면 그 때린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 단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기관이 좀 파는 것 같은데 혹은 자체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결론은 보니까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파는데 수급이 속된 표현 골 때린 수급이 나와요. 기관이 50만 주를 팔았구나.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뭐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잡혀있던 게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결론은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꼬리 달고 내려와서 전략은 5% 비중을 가지고 이제 가기로 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뭐 내려왔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또 털어버리더라고. 손절을 하기보다는 누적 수급 범위 보고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대처를 합시다 했는데 다행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11일, 12일 날 가격 반발력이 좀 나왔고요. 이게 이제 86,000원이고 제가 캡처한 게 이제 뭐 91,200원 뭐 이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고 12일 날 공략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에 3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300만 주면은 3,000억이에요. 3,000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얘가 뭐 전액 업체고 난리 부르셔도 지금 어찌됐건 저평가가 아닌데 뭔 헛소리냐. 작년에 나온 한투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한투에서 나온 보고서에 뭐 아마도 전액 부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30년도에는 뭐 매출액이 20조가 됐고 솔직히 저도 몰라. 애널이 분석해 놓은 거 갖다 해석해 드리는 거고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선대인 이런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해 버려요? 2030년도에 매출 뭐 20조 나오고 쥐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갖고 오냐고.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거 갖다 쓰면서도 욕하죠, 기관을. 나쁜 사람들이잖아, 좀. 그러면서 2030년도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모아가는 종목이 미친 정신 또라이 아냐? 걔네들 걔가 다 까봐야 돼. 2차전지 진짜 에코프로 140만 원을 산 거 그대로 갖고 있는지.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할 정도면은 벌써 퇴출돼서 얼굴도 못 내밀어야 되고 돌팔매 받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 지금까지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은 펀더멘탈이고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느냐. 그게 선대인의 매매든 선대인 쪽의 추종 매매든 외국계의 매매든 어떤 매매든. 근데 시가총액은 어찌됐건 2조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목요일날 14위까지 올라온 종목이에요. 12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찌됐건 3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고 12일날은 거래가 안 터졌습니다. 제한적인 거래에 15일날부터 거래가 터집니다. 18%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거래 대금이 수반됐다는 거죠. 일정 범위. 시가총액 그래도 98,000원 10만원 잡으면 1조 6,500억 아니에요. 1,650만 주니까. 그런 종목이 18%까지 올라오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죠. 거래가 수반됐겠죠, 당연히. 거래가 수반됐으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왜 내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정 의원님들도 꽤 지금 시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요. 공식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치고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정 의원님들 같으신 경우는 프리미엄 교육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요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누르셔가지고 9시간짜리 교육 지금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교육 자료 그대로 놓고 PPT 딱 놓고 9시간 교육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제 보여드리면서 뭐 대박 나셨죠? 이거 아니야. 교육이야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증권사 임직원 교육 전체 증권사 다 들어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육 내용 그대로인 거야. 9시간짜리 하나에 110만 원짜리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고 하세요. 이게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쇼핑 누르시잖아요.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고 쇼핑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페이지가 쿠팡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게 떠요. 여기서 돈 주고 사시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유료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거 다 달라고 그러시면은 윤정도가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요. 다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최근 하루에 2-3분 이상씩 계속 유료 가입을 하시잖아요. 가입하신 분들도 저 자료 다 달라고 그러세요. 응?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결론은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나 유료 교육할 때는 거래량 거래된까지 장 중에 막 1시간 이상씩 막 떠들고 녹화해 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다 교육 내용이죠. 대부분 지나고 나면. 엔캠이 그냥 떠있는 기준이 아니고 흥하해운이 그냥 떠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2400개 종목에서 2개 떠있는 거야. 윤정두가 핸드폰으로 지금 캡처를 한 거야. V1000이라는 수식을 넣어놓은 곳에서 2종목 딱 뜬 겁니다. 1조 이상짜리에. 얘 1조 넘긴 거거든 이때. 15일 날이니까. 2억 4천만 주니까 1조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뜨는 거예요. 딸랑 2개. 거래대금이 어떻겠어? 미친 듯이 터졌겠죠.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엔캠에 포착되고 나서 이날 12% 그리고 잠깐 꺾였어? 그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재진입할 수 있으면 재진입. 이날은 재진입 범위가 넘겨졌다. 우린 15% 이상 안 따라붙어요. 1조짜리는 1조 이상짜리는. 그렇게 해서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이게 15일이 스타트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16일 날도 또 변동이 또 나와요. 15일 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차익 실현 그리고 돌릴 때 재편입에 빨간색을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거래는 수반되지 않았지만 이미 벌써 거래가 앞부분에 하루에 터질 수 있는 거래대금이 다 터져줬다. 시장에서 최적의 거래대금이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MAO, MACD 오실러이트에 응용되어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나 모멘텀 차트예요. 초록색은 중립범위, 거래가 제한적인. 빨간색은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 여기서의 실질적인 매수의 신호. 그것이 그 수식이 전부 검색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5일날 검색계 뜨고 5.69에 뜨고 18%, 검색계 2.6에 뜨고 9.91. 양방을 다 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겠죠. 저 끝에 끝을 다 먹었다. 그건 뻥이지. 그리고 비중을 5%를 얘는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입하고 오버나잇을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불기둥 AI 검색 기반 요거는 오버나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잘라내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해놓은 계산 따로 두고 이런 종목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을 잡자. LNF도 떠요. 뜨고 나서 박살났죠 이번에. 근데 당일날 기준에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거의 거래가 터지고 추세의 강화가 나오고 한 30가지 정도 수식을 넣어서 나오는 종목이라서 꺾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그 변동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뜨니까. 그리고 1월 16일에는 개장 초에 반짝하고 꺾였어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반짝하고 꺾였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때 캡처한 게 10시 42분이 안 돼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매도 신호가 저렇게 나오는데. 응? 그러나서 16일에 전량 차익 실현했다 10시 42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서 빵! 거래는 일단 여기 수반이 돼 있었어. 거래가 없더라도 기본 거래량을 터트려놨기 때문에 저점 대비 2% 돌리면 편입합니다. 이것도 교육 내용에 있어요. 윤정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신에 마지노선 손절합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의 매매 기준이에요. 그걸 설명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문자를 만들고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만에 계신 분들은 한 템포 늦게 봤죠. 아까 말씀드린 교육자료 뭐 9시간짜리 그 교육 교재 이게 장중 고점 시초가 돌파 시 장중 저점 형성하고 2% 반등시인데 아무 때나 2%가 아니라 기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기준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릴 때 거래가 없어도 인정을 해준다. 거기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오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다.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전부 1.5% 이상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한다. 12만원 찍고 밀린 거예요. 차익 실현이지. 너무 좁지 않나요? 어쩔 수 없지 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샀다고 어이구 윤정수 선생님 사셨습니까? 어이구 윤정수 선생님 사셨으니까 주가 올려드릴 테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일어나? 아니잖아. 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차익 실현해야죠 할 때는. 이때가 1650만 주. 윤정도 기억이 맞다니까. 오늘 봤더니 1660만 주 돼 있더라고. 10만 주 뭐 행사를 뭐 했든 뭐 했겠죠. 결론적으로 엔캠이 17일 날 또 뜹니다. 이날 얼마가요? 이날 12만 원 갔나? 13만 원 갔나? 18일 날 엔캠 또 보십시오. 300만 주입니다. 3천억씩 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돼.
아프리카 TV는 지금 거래가 안 터지죠. 안 터지니까 찔끔찔끔 고점 넘기고 눌리고 고점 넘기고 눌리고 캔들의 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래 꼬리 위 꼬리가. 엔캠의 기준에 18일 날 또 16, 17은 안 떴나? 떴잖아 아까. 떴는데 이제 변동률의 기준에서 더 높은 변동률인 종목을 위에 올려놓은 거죠. 대한해운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 실제 매매는요. 문자 쌓인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쪽 매수 사인 안 나갔어요. 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대처가 안 되신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나 좀 코멘트하면 모를까. 엔캠 같은 경우는 거래되면 실려 있는다 그랬잖아요. 2.19에 떠서 15.96까지 올라왔습니다. 채팅방 이게 문자 내역이에요. 문자 내역 그대로 유료방에 채팅방 올려놓겠죠. 11만 2천원 편입입니다. 전일 2.5% 차익 실현하신 부분 추가 편입에서 5% 채우시고 신규 편입자 2.5% 1.5에서 3% 등락범위에서 2.5% 추가해서 5% 채웁니다. 4차 목표 주가 13만 원입니다. 이날 13만 2,200원 찍습니다. 11만 2천 원에 들어왔는데 13만 2,200원 찍어요. 그리고 문자가 한 통 나가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쏩니다. 그럼 비중을 5% 이상이냐? 아니, 없으신 분들만 채우십시오 하고 매수 강도를 계속 강화해서 드려요. 18일 9시 37분에 11만 9,500원 아니야. 계속 가. 13만 2,200원까지. 더 좋은 비전이 이틀 연속 떴거든요. 이틀 연속 폭등이거든. 안 들어갑니다. 거래대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 거기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를 해드려요. 개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왜? 매도 신호까지 나오니까. 18일에 분명히 매도 사인 나왔죠. 12만 9,500원 찍고 그 다음에 매도 사인 나오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했는데 다시 13만 2,200원 찍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초록 색깔 줄 거드렸잖아요. 이게 장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차트예요. 녹화할 때 잘라서 올려드리는 차트.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녹화해드리고 올려드리고 탈퇴 재짐 계속 맴돌다가 마지막에 또 재짐 신호가 나오는데 12.37이야. 우리는 15%까지는 따라본다고 그랬죠. 이게 차익 실현 이후에 2.5% 편입 설정 이렇게. 마지막으로 1월 19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환 선생님 혼나셔야 돼. 또 반도체 IT 다 그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 다 파셨다며 또. 아우, 나 진짜 속이 상해서 70% 이상의 결론은 엔캠입니다. 엔캠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9일날 13만 3,100원에 포착되고 14만 2,200원을 찍는데 매도 사인 몇 번 내는지 보세요. 매도 사인을 한 번 9시 21분에 13만 5,400원 이탈되면 3%에 그냥 파란색 박스 하나, 초록색도 안 나, 파란색 하나 빡 매도. 그리고 문자 나가 매도. 13만 7,500원, 15만 5,400원 매도. 그리고 깔짝대 여기서 그 재편입 슬쩍 2.5%를 하긴 했어요. 이때 이제 탈퇴 신호 나왔으니까 매도하고 재편입도 또 했어. 만약에 2.5% 재편을 하신 분들 요 가격 다시 밀리면 또 매도. 고점이 14만 1,100원이었어요. 14만 1,000원. 이 가격 밀리면 일단 매도. 이거 어설프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매도입니다. 단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두 번째 매도, 전략 매도죠. 자, 세 번째. 다시 돌릴 때의 편입 설정 범위를 일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합시다. 긴장합시다. 그러고 나서 14만 2,200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꺾였어.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아쉽다라고 하시면 마지노선은 13만 5,100원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3% 13만 7,900원 싹 다 팔아야 됩니다. 매도. 세 번째 문자. 그리고 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13만 5,500원에 다시 한번 내립니다. 13만 5,500원에. 이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네 번째 문자입니다, 이게. 전략 매도지. 전략 매도하고 나서 요 라인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 28%인가 밀렸어요, 이게. 말이 28% 죽는 거죠. 거기다 매물이 이렇게 쌓여버려요. 이게 매물벽인 거야. 말씀드린 하이닉스, 삼성전자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고점에서 밀렸다고 거기에 매물이 쌓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외국 기관이 다 갖고 있는 업체를. 결론적으로 여기를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예? 22일 날 10만 3,4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9일 날 얼마에 끝났다는 거야? 10만 5,100원에 끝났다는 거야. 14만 2,200원 찍은 애가 10만 5,500원. 그게 죽을 수 있다니까? 근데 선대인이나 이런 애들은 나몰라라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금요일 날 아마 얘기가 이제 좀 입방아 찢는 얘기가 나온 게 이창환 씨가 17일인가에 유튜브에 떠 있었고, 배터리 3사 이제 배터리 3사가 아닌 뭐 전해액으로 본다. 엔캠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그게 이제 17일인가 뭐 될 거예요. 그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정신 나간 친구라고. 펀더멘탈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을 간헐적으로 뭐 외국인이 일부 산다. 근데 기관이 파니까 좀 주의하자. 그런 얘기를 뭐 해주면서 기술적으로 잡아주는가. 그냥 뭐 회사가 끝내줘. 회사 개뿔 끝내주는데 지보다 잘난 메이저들은 왜 안 사냐고. 윤정도보다 잘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는 내리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는 내리팔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거기다 대고 그걸 왜 사라고 얘기를 하냐고. 윤정도처럼 기술적으로 대처합시다. 거래대금 안 나오면 변동성 안 나오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들여다볼 수 없고 거래가 터져 있을 땐 들여다봅시다. 그렇게 해서 22일 날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추이 추세를 보는데 얘네들의 결론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 마감 이후에 그렇게 깨져 내려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기관도 안 팔았어. 기관도 안 팔았어요. 외국인도 안 팔았어. 외국인은 소폭 샀어. 소폭. 말 그대로 소폭이지 뭐 몇 퍼센트나 돼.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산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무조건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순매수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된다. 매도와 매수.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하냐면요. 이 선대인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정신머리가 없는 애 걔가. 그냥 주변에서 워워워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진짜 사람이 착해서 한 말 안 하고 앞에 있는 앞잡이들이 그냥 워워워 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야 내가 이렇게 구라치고 뒤에서 30만 원짜리 그거 뭐 교재랍시고 30만 원짜리 만 권만 팔아도 30억 아니에요. 그지가 30억 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얘가. 그거 가지고 아무 겁대로 없이 장대목 떨어져 있는 최고점에서 거래대금 5조 터진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10조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종목 하나가 에코프로가 5조 터지고 4조 원대 터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5조 터진 날 그게 7월 26일이에요. 지금 시장이 10조 정도 터지는데 두 종목이 10조를 넘겼다고. 포스코홀딩스가 8조. 지금 유가증권 시장 하루 거래대금 터진 거야. 근데 그게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꼬리 달리고. 그렇게 해서 140만 원대 그 154만 원 찍고 내려오는 거 그걸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놓고 7월 28일 30일이라도 제가 1억씩 더 샀습니다. 이 거지 완전히 거지가 어디서 책 같지도 않은 거 그거 30만 원씩 강매해가지고 팔아먹은 다음에 그 돈이 나오니까 막 쑤셔 박았나 보지. 겁대가리 없이. 그래놓고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이 2달 전인가요? 낄낄대고 선대인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이거 조금 뭐 천천히 사라고 그래서 좀 저는 좀 요즘 관망하고 있고 제가 언제 위에서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차익 실현 나쁜 놈 새끼 아니야. 지가 1억씩 샀다. 미래 상품을 산 걸 가지고 사회자가 미래 상품 그렇게 욕하더니 미래에서 걸 샀습니까? 아 나 미래에서 샀어요. 농담해라. 선대인하고 배터리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미래에스 ETF 상품이 그렇게 걔가 7월 말 8월 초에 샀다고 7월 28일 31일 날 1억씩 더 샀다고 한 다음에 한 2, 3천억이 더 팔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ETF 상품이 2, 3천억이 더 팔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금으로 ETF가 들어오니까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더 간다고 악쓰고 그래도 밀리니까 공매도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는 그 책 팔아먹고 선대인이 유료 회원 받고 그 까불다가 선행매매 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 우리 사모님이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나쁜 놈들 아냐. 이날 기준에 엔캠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날 10% 오르다 깨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 28%인가 밀렸어요.
이날 밀리니까 이제 한간에는 선대인이가 12시경에 매도 사인을 유튜브에서 냈다. 추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물량이 쏟아진 것 같다. 뭐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지들이 조금만 보면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에서도 공매도가 2차 전지를 무너뜨리게 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악을 쓰고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고 몰랐다면은 지들이 무식한 거고 알았다면은 아주 나쁜 놈들인 거고. 2차 전지의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간 적 없어요. 에코프로 15배 올라오는 동안에 공매도가 증가했고 에코프로 조정받는 기간에 공매도는 상환이에요. 다 해지 물량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도 7월 26일 날에 기간이 때려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는데 그게 공매도라고 또 박순영이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날 기간이 때린 게 없어. 당장 이 엔캠도 선대인 씨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 게시판에 이런 데 보면은 선대인이 기간이 팔아서 이게 밀린 거예요. 정신 풀 뜯어먹는 소리가 앉아있어. 지가 엄한 소리 한 데다가 이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뭐 물론 추이는 좋죠. 그렇다고 이렇게 따블이 날 정도로 올라올 수급은 아니에요. 따블이 날 정도로 올라올 수급이 아니고 뭐 지분 신고 나온 물량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이고 그리고 기관들은 무지하게 팔았어요. 근데 이 물량도 어마어마하진 않아. 그리고 10일 날 꼬리 달린 날은 이날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이 이거 짜고 치나? 1.3% 정도 사면서 주가 빡 당겨 놓으면서 유통 물량이 많은 앤데 그러면서 결국 위에서 금융투자 기타 법인 때리나?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상품 해지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됐든 그러면 요날의 기준에서도 19일 날 기관들이 32,000주 팼어요. 근데 순매수 기준에서만 32,000주 그것도 의미도 없어. 누적적으로 기관이 패서 주가 빠졌다? 기관이 패는데도 올랐잖아. 이날 18만 주 판 것도 아니고 50만 주 판 것도 아니고 32,000주 팔았는데 기관이 팔아서 고점 대비해서 18% 밀리고 28% 밀리나요? 아니죠.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매도와 매수를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매수 보시면 어때요? 19일 날 기관은 매수를 54,000주뿐이 안 합니다. 기타 법인은 62,000주를 사고. 그리고 매도의 부분이 기관들이 팔아서 밀렸다며 이날. 그걸 맹신하고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기관 개뿔 87,000주 팔았어. 매수한 거 뭐 5만 주 다 빼더라도 그냥 87,000주 순매도라고 해도 전체 유통 물량의 1% 조금 더 팔았는데 저걸 가지고 시장을 붕괴시켰다고? 2차 전지 7월 26일 날 에코프로 다 보세요. 기관이 매도 때린 게 물량이 얼마나 되나. 관여하지를 않아요. 거품이 많기 때문에 산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어. 공매도 때린 것도 없어. 아주 나쁜 놈들이 거짓말해가지고 걔네들 진짜 끝까지 저거 파헤쳐가지고라도 좀 다 제보할 거 제보라도 할 거야. 걔네들 떵떵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갖고. 근데 결론은 엔캠의 경우에 순매수로 놓고 보실 때 기타 법인 얘네들이 또 찔끔 사더라고요. 일단 요게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외국계에서는 일단 일정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좀 들여다보자 해서 1월 22일 날 종가 수준에 윤정두가 우리는 5% 들어갔다 수익을 낸 상태니까 거래대금은 급격히 둔화된 게 아니라 거래가 터져 있었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왜 저기가 정점이 아닌지 유치원생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게시판 도배되어 있는 게 그가 부정론자들은 엔캠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의 하락 장악형이 떴기 때문에 얘는 끝났다. 끝날 수 있어. 일본 기준에. 주봉에서는 아직 월봉에서는 아직 뭐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이야. 물려 있어서 얘기를 한 건 말도 안 되지만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할 거 보고 있는 건데 근데 22일 날 거래가 급감을 한 게 아니라 많이 감소를 했죠. 660만 주에서 많이 감소했지만 거래대금 순위에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상태인데 1.6%까지 밀렸는데 미끄러져 그러니까 반등이 11만 1,000원까지 왔었어요. 11만 1,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5% 반등 나오다가 그냥 막 맞아. 근데 거기에 몇만 주 안 되는 물량 가지고 외국기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외국인들 쪽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응? 이날도 지금 1660만 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1650만 주에서.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한 5만 주, 6만 주 들어왔나요? 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 0.3, 0.5면은 기존의 누적 수급도 있고 신규 매수도 있고 토에서 나간지는 않았으니까 6개월 동안 5%가 뭐 제가 표현할 때 적다라고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 대비 그래도 일단은 쥐고 있고 평단이 저 밑바닥 것도 있지만 손바뀜 감안하고 최근 거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들어올리고 까야 되는데 안 깠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야 선대인 영향도 좀 있겠구나. 그리고 그쪽도 뭐 지가 나는 안 팔았어요라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매수하세요라고 또 얘기를 했대. 비중을 뭐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기관 놈들 때문에 뭐 주가가 밀렸고 헛소리잖아. 완전히 헛소리. 아무리 무식해도 그러면 안 되지. 선문당에 사람 잡는다고 지 때문에 사람이 잡혀나가게 생겼는데 결론은 우리는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23일이 된 겁니다. 검색기 얼마에 떠요? 10만 6,300원에 뜹니다. 장중 고점이 11만 9,200원입니다. 종가가 11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검색기 매매 기준, 요 상품의 기준에서는 VVIP 방과 다르게 안 갖고 갈 겁니다. 전량 매도. 그럼 대략 11만 8천 원, 11만 뭐 9천 원, 7, 8천 원, 9천 원에 매도가 됐겠죠. 미련 안 두고. 시간에서 갭상승 시간에서 거래 터트리고 5% 상승으로 끝났지만 내일 갭상승 나오면 그때 보면 되는 거고 갭상승 이후에 두들겨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가져가면서 전전긍긍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미친 듯이 올라. 보세요. 테슬라는 1% 오르다 밀리고 AMD 마이너스에서 돌렸나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에서 지금 많이 줄였어요. 저점 대비해서 10불이나 돌렸네. 11불. 농담이 아니라 지금 기술주가 미친 듯이 움직여요. 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들을 일단 내주고 있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얘는 2차 전지 애들 다 박살났는데 상대적으로 방어한 거는 수급에 눌린 거지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야. 그 수급의 논리가 누가 섰어? 개뿔. 외국기관 안 섰잖아. 선대임 박순혁이 또 이창환이 지 고객들 다 사줬겠지 또. 그 수급 논리에 움직이는 거야. 그게 수급이 붕괴되는 순간 고점 대비 28%씩 허무맹랑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중간에 때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 기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변동성의 매매가 되시는 분들의 기준에. 그렇지 않고 이거 회사 끝내준데 2030년에 매출이 20조가 나오면 미친. 그리고 그걸 몰빵하겠다? 안 돼. 시간에서 거래대금 이입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마찬가지고. 엔캠의 기준에 5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요. 앞전 거래량의 70% 이상의 수준. 그래야 원하는 추이 추세. 어떻게? 14만 2,200원까지 돌파하고 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렇지 못하면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고점 못 넘기는 거잖아. 거래는 둔화돼 있고. 그럼 죽는 거지. 내일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아까 제가 원고를 쓸 때 나와서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봤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코멘트를 제가 좀 본 건데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이거 얼마에 팔았어? 53만 원에 팔았죠. 그리고 70만 원 갔어. 근데 문제는 53만 원에 매도했을 때 방 안에 계신 분들 30에서 많이 팔았으면 50% 정도 되신 분들이 파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양봉인데 안 팔아요. 그날 포스코 홀딩스가 4조 터지면서 26%가 24% 올랐다가 12%씩 막 곤두박질 치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더불어서 매도 사인을 드린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인데도 매도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움직일 때 전일 매도하신 분들은 재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왔는데 상한가인데 팔아? 왜 팔아? 포스코 퓨처엔 꼬리가 안 달렸는데 왜 팔아? 거기서부터 하루 반나절 더 간 게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채 안 됐죠? 우리는 53만 원을 팔았고 하루 반나절 올라가고 하루 반나절 그날 26일 날 우린 24일 날 만약에 53만 원에 팔았다고 친다면
그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26일날 70만원까지 오니까 패닉이죠. 50만원을 파는데 40%가 올라와. 이런 종목에서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70만 주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50조, 얘 7,750만 주가 그럴 거예요. 맞나요? 한번 봅시다. 7,746만 주 맞죠? 달달달달 외운다니까. 2년을 갖고 왔는데 1년 이상을 갖고 왔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곤두박질 쳐서 26일날 당장 50만원이 이탈되고 끝났나? 그 다음날 이탈됐나? 아주 최고점에 판 거예요 우리는. 자 어찌됐건 23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그죠 장중에 안 나왔어. 16시 9분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이 나오고도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야? 어? 박순영이 어떻게 할 거야? 배터리 선대인이 어떻게 할 거야? 기본도 안 된 것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개인들 다 죽여놓고 시장 다 망가뜨려 놓고. 결론은 내일 기준에서도 2차 전지 기준이 급락하는데 얘는 방어가 된다.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대인의 추종자들 그분들께서 순진한 분들이 뭣도 모르고 나는 애국을 한다 생각하고 막 사잖아. 애국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완전히. 지들 배만 찌우는 거지 나쁜 놈들이. 선행이 아니라고 선행이지. 그 다음에 방송분들이 늦게 사는 거니까. 하이 나쁜 친구들. 자 차트를 보면서 완벽하게 또 한번 가봅시다. 차트를 보면서.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 수익 범위들 쭉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53만원에 정리하신 거 이거 52만 6천원.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로 초대박 내시고 그리고 나서 단기 종목 한 10개로 쪼개져 있던 거 다 정리하세요. 10월 13일 VVIP 강연에 220만원짜리 강연에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싹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하이닉스 한 종목 12만 3천원에 매수. 그거 지금 15%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계좌 주력 계좌 수익 15% 내놓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위메이드 루닛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준이 안 잡히면은 어떤 거에 수익 낼 거예요? 문난님 교육받고 3개월 만에 시대의 3분의 1 수익 아니야. 더블 났어 6개월 만에.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더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공부가 안 되시면 윤정도를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따라오셔야죠. 지금부터 차트 교육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차트 교육 제대로 들어갈 거라고. 엔캠의 기준에서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설명 듣고 싶으시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설명드리고 그럼 캔들 들어갈 테니까.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공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체험기간 주세요. 그거지 완전히. 한 달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 달에 20%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못 낼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은 있는데 장이 원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못 낼 것 같아. 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드릴 거니까. 못 내면은요. 그럼 환불해드리면 되지. 다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뭐 10%든 15%든 날 거로 봐요. 한 달 동안이면. 그럼 수익 나신 분들이 환불받아서 안녕 빠이빠이 내년에 봐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대표님 멋들어져요. 나 VVIP 가입할래요. 그렇게 하시겠죠 아마도. 왜? 이거는 한시적으로 거의 뭐 한 15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예전에 매매 따라하기 이토마토나 한국경제TV에서 했을 때 윤정도가 1등이지 맨날. 요거 꼭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죠?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전화번호. 밑에 여기. 왼쪽 하단에 여기. 지금 전화하죠. 지금. 스타트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